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원전학 박사 우경 이경우가 진행하는 한문 글자 풀이마당 우경 한의학당입니다. 유도주 선생님의 50년 경험을 축적해서 정선한 임증 험한들을 원문 그대로 글자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완판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서 오늘은 축혈증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명으로서 축혈증이라는 것도 있나요? 축혈증. 증은 증인데 쌓을 축. 축자는 가축 축자가 밑에 음을 나타냈고 위에 풀초가 뜻을 나타냈네요. 풀은 풀인데 풀을 축 쌓아 올려놓았다. 쌓았다. 쌓을 축. 비축하다. 저축하다. 할 때의 축자가 바로 이거죠. 이건데 여기서는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병적인 축적되는 축적하다 무엇을 혀를 축적시키는 병이 있어요. 우리 몸에 혀를 쌓아놓고 축적하는 병이 있다. 그와 같은 증을 나타내는 일이 있다. 피를 쌓아놓는다고 하는데 과연 피를 어디에 쌓아놓는다는 것인지, 피가 쌓아 모여지면 엄청난 순환 장애를 유도할 것 같은데 대단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피를 모아놓는다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무개 남자 83세 나이 드신 분이네요. 93년에 처음 진료가 들어왔다. 83세의 고령의 남자분입니다. 있었다. 관심병이라는 병입니다. 심장에서 관처럼, 머리에 쓰는 관처럼 심장 위를 덮어쓰고 있는 관에 해당하는 그 관상동맥의 병변이 나타나는 병을 관심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관자입니다. 왕관 할 때 관자아니에요? 관심병, 관상동맥에 관련된 심장병과 심방의 실섬자죠. 심방의 섬유질이 전동한다. 떠는 그런 병. 심장의 섬유질이 떠는 병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관심병과 심장의 심방이군요. 심방의 근육섬유죠. 근육섬유가 되겠죠. 심방의 근육섬유가 떠는 심장 박동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병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2개월 전에 신중하지 못하여 조심하지 못해 삼가할 조심하지 못하여 질도했어요. 넘어져 고꾸라졌다. 거꾸로질 도자죠. 거꾸로 넘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아이고, 넘어지면 안 되는데. CT 검사 결과 진단 나오기를 뇌의 혈관이 단단하게 경직되어 막히는 뇌경색이라고 진단이 내려졌고, 아울러 동반하다. 뇌에 물이 쌓이고 뇌에 물을 축적하고 뇌가 위축되어가는 시들비 오므라들 축, 오므라드는 것을 축이라고 그러죠. 뇌가 위축되는 그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고 있다. 뇌에 대한 병변이군요. 뇌에 대한 병변. 아마도 그 뇌에 어떤 그 피가 보이는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와 같은 상태라면은 대단히 위중한 그와 같은 상황일 텐데, 자, 궁금해집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각하 현재 시각하에 currently at present 행로함에 길을 걸어가며 반산한다. 발족자가 들어갔어요. 반산한다. 아주 처음 보는 글자입니다. 저도 비틀거리며 걷는다. 발족자가 들어가서 반산 비틀비틀 하면서
걷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비틀비틀 걸으며 볼이 간난하더라. 간난. 볼이 걸음보 신발리. 걸음을 걷다리 이행하다.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걷기가 어렵다. 어려울 간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멜류자가 들어갔어요. 유자네요. 유자. 예. 걸음걸이가 유간하다. 예, 어려울 간자군요. 어려움에 매여 있다. 얽매여 있다. 멜유자입니다. 멜유. 걸음걸이가 어려움으로 매여 있다. 예, 묶여 있다. 이와 같은 뜻으로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질부, 엎어질 부, 넘어질 지. 예, 넘어져 엎어지는 일이 빈빈하다. 자주 있다. 빈빈하다. 자주빈. 자주 있고 자주 있다. 예, 환자의 성정은 급조하다. 성정이 급하고 서두른다. 서두를 조동할 조. 급히 서두르는 성정을 가지고 있네요. 예, 밤에 잠을 자면서 잘 때에 편안치가 못하고 소복이 창만하고 빵빵 부풀어 올라 그득하고 소변이 자주 보고 소변이 자주 나오고 양은 적게 나온다. 한편 대변은 건조하고 그래서 여러 날 만에 한 번씩 대변을 행하는 대변이 건너뛰는 것 같은 상황이군요. 설질이 자암색을 띄어요. 설질이 자암색이라는 것은 뭔가 어혈과 같은 것들이 몸속에 많이 맺혀 있다는 표현이겠죠. 그 혀 주변 가장자리에 어반이 있어요. 엉결된 어혈의 무늬가 있고 맥은 크게 오면서 절맥이더라. 가끔 멈추는 대맥과 비슷한 게 절맥인가요? 제가 가물가물합니다. 기억이 절맥의 형상에 대해서 대하면서도 어쨌든 절하더라. 중간중간 건너뛰더라. 안지함에 그것을 눌러봄에 맥상이 크게 오는 것이 쇠퇴해지질 않더라. 눌러서 이것이 좀 시드는 감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큰 흐름으로 다가온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자, 여기서 맥이 크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어떤 의미로 잡히는 것인지, 그 맥의 파동이 크게 부을 때 큰 너울물처럼 크게 온다는 것인지, 그와 같은 형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느껴져 오지를 않습니다. 뭘 말하는 건지. 자, 이런 상황일 때에 어떻게 변증을 내렸을지 궁금합니다. 변증하기를 어열이 여혈과 상결한 것이다. 어열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열, 여혈. 어열이 혈과 더불어 상결, 서로 응결. 응결돼서 나타나는 도핵 승기탕증이다. 그러니까 어혈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어혈은 어혈인데 이 어혈이 열과 같이 맺어졌다는 뜻이죠. 어혈이 열과 맺어지다 보면 어떨까요? 글쎄요, 그 어혈이 열과 만나면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따뜻하니까 엉겨진 게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엉긴 열이 또 엉겨있는 열도 있나요? 막혀있는 열이 혈과 더불렸습니다. 상결 했을 때에 쓰는 도핵 승기탕증이다. 증에 해당한다. 위자는 되다 해당한다. 도핵, 계지, 자감초, 망초가 들어가요. 망초는 나중에 뒤에 넣는다. 대황, 이와 같이 해서 아주 간단한 약재네요. 도인이 아주 주로 많이 들어가고 14. 게이지가 온양을 돋아주는 게이지 10g. 자감초, 망초, 대황, 이와 같은 5개의 약재로 이루어져 있네요. 세제를 반전에 식사 전에 공복에 빈대에 복용한다. 두 번째 왔을 때에 앞에와 같이 도핵 승기탕을 세제를 복용한 이후가 되겠죠. 복약 후에 약을 복용한 뒤에 사하, 쏟아내리는 것이 변으로 쏟아내리는 것이 마치 저간색 돼지 간의 색깔인 분변을 똥오줌과 같더라. 쏟아내리는 것이 마치
돼지간세계, 돼지간세계 분변이다. 돼지간은 특별한가요? 색깔이? 좀 어두운 검붉은 색깔일까요? 돼지의 생간이면 붉을 텐데, 돼지적, 돼지의 간세계 같은 분변, 아마도 그 검붉은 그와 같은 형태의 변을 봤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소복이 충만했던 것이 돈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나쁜 그 어혈을 다 쏟아낸 청소한 그런 상태라서 그런가 보죠. 아울러 납식 음식을 드리는 것도 증가했고, 또 밤에 잠자는 것도 편안한 듯 했다. 여기서 연자는 형용사와 정미사로서 안연하다, 편안하다. 그러나 혀는 여전히 이에 혀의 그 변두리에 어혈의 어반이 무늬가 남아있고, 매개는 역시 여전히 결매개상이 잡히다. 또한 수족이 따뜻하지 않고 차가운 증상을 나타내더라. 수족이 차가워요. 수족의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네요. 이것은 바로 무엇에 해당한다. 혈이 엉기고 기가 막힌, 혈어 기체하여 혈과 기가 막혔다는 뜻이죠. 어체했는데 이게 뇌혈관이 아니라 수족에서 막혔다는 의미로 지금 수족이 따뜻하지 않고 차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죠. 불상순접하여 소치한 것이다. 기와 혈이 엉겨 막혀서 서로 이어진다. 순순히 이어질 순순히 이어지지 못해서 이런 것이다. 여기서 순순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얘기는 혈류가 순탄하게 잘 가고 오지 못했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이런 상황에서 전방했어요. 방을 돌렸어요. 바꿨다는 의미죠. 뭐로 바꿨을까요? 도핵승기탕을 했었는데 혈액이 순행이 잘 안된다. 기혈이 응체되어 있다. 이런 상황인데 사역산에다가 어혈을 제거하는 도인과 홍화와 단삼, 강력한 어혈을 녹여주는 약재를 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해서 이기해울시키고 활혈화허시키더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를 잘 돌아가게 하고 조리하고 물결된 것을 풀어주고 또 엉긴 피를 살려내고 어혈을 화시켜서 풀어주다, 녹이다 이와 같은 뜻이 되겠죠. 어혈을 녹여내다, 사기다 이와 같은 뜻으로 가야 되겠네요. 화시킨다는 것은. 다섯째를 복용함에 수족이 따뜻해졌어요. 혈류가 금방 뚫렸다는 얘기죠. 혀와 맥이 보통과 같아지고 질복, 넘어져 엎어지는 것도 발생하지 않다. 우와, 이런 걸 보고서 박수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 저렇게만 고쳐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저기가 된다면 얼마나 보람과 기쁨이 있을까 상상이 안 갑니다. 자, 분석하는 글을 보겠습니다. 살피는 말이다. 도핵승기탕은 뭐뭐이다. 장중경 선생님께서 뭐뭐로 삼아서 위해서 설정해 놓은 것이다. 태양병인 중에서 축혈하는 혀를 쌓는 가벼운 증상, 경증일 때, 태양축혈증이 가벼운 증상일 때, 가벼운 증상을 위해서 베풀어 놓은 것이다. 도핵승기탕은 뭐냐? 뭐뭐이다. 바로 장중경 선생님께서 태양축혈증이 가볍게 나타나는 증을 위해서 설정해 놓은 것이다. 베풀어 놓은 것이다. 그렇군요. 태양병에서 축혈증이 있고 그 중에서도 경증일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라는 것이군요. 그 증의 징후의 특점은 뭐뭐이다. 어떤 특점이 있느냐? 소복이 우선 급결해요. 급격히 맺혀요. 뭉쳐요. 소복이 급결하고 그 사람이 미친 것과 같아진다. 엄청난 통증을 표현하는 말인가요? 미친 것과 같다 하는 얘기는 그 통증의 정도가 미쳐 날뛰는 것과 같이 크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되나요? 병의 기미의 특점은 어떤 특점이냐?
맺어진 열이, 이 맺어진 열이라는 게 어떻게 맺어진다는 얘기인지 어떤 그 개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엉긴 열이, 엉겨있는 열이, 우리 몸의 열도 엉겨있는 모양이죠. 어떤 일정한 부분에 막혀 엉겨있는 열이 하초에 맺어져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초에 거기에 열이 엉겨붙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하초의 아랫배에 어열이 엉겨붙어 있다는 어떤 걸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른바 여광, 미친 것과 같다는 것은 성무지 선생이 해석하기를 미지여 광이여 뭐뭐이다. 아직 완전히 미친 정도에까지는 이른 것이 아니고 다만 불령이로다. 불령할 뿐이야. 다소 편안하지 않을 따름일 뿐이야. 좀 불편할 정도야. 이와 같이 풀이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소복이 극절하다고 해서 완전히 미치듯이 날뛸 정도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즉 어떤 거를 가리키는 거냐, 그 증상이 번조, 아주 부대끼고 번조할 때 조자를 말을 조자를 썼나요? 번조. 말을 조자를 썼나요? 조동할 조자가 더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번조, 말을 줬잖아요. 번거롭고 마른다. 말라 들어가서 편안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즉 밤에 잠잘 때 편안하지 않은 인류의 한 종류의 증후에 해당한다. 밤에 잘 때 편안하지 않는 증후를 말하는 것이다,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의안에서 환자는 원천적으로 심뇌 혈관의 질병이 있는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소복이 창만하고 성정이 또 서두르고 조급하고 밤에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고 대변이 말라 굳어지고 혀에 어혈의 무늬가 있고 맥이 결대맥을 나타내는 등의 증을 나타내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부합, 딱 들어맞는다. 부합한다. 부합하다는 말이 우리말이죠. 이게 부합하다. 바로 부절 신표가 딱 맞추어서 확인돼서 들어맞듯이 하는 것이 부합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무엇과 딱 들어맞는다. 혈열적 특점과 딱 들어맞는다. 우리 몸의 열이 혈과 함께 맺어져서 나타나는 특점과 딱 들어맞는 증이다. 혈과 열이 같이 맺어졌을 때에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복이 창만, 소복이 빵빵하겠죠. 열이 차 있으니까 거기에 그 어혈처럼 혈이 순행하지 못하고 맺혀 있는 거죠. 열과 혈이. 그러니까 소복이 빵빵하고 창만할 것이고 성정이 그거로 인해서 편안치 못하고 서두르고 조급하고 왜 특히 밤에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것일까요? 밤에 잠자리가 편하지 않고 대변이 말라 들어가겠죠. 열이 맺혀 있으니까. 다음에 그 열이 맺혀져서 생긴 어혈로 인해서 어혈의 표현으로서 이것이 혀에 어반이 있고 맥이 뛰는 것도 결대맥, 중간중간 멈추는 그와 같은 결대맥 등의 증을 나타나야 된다. 이런 저기들을 알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핵 승기탕을 사용해서 하초에 있는 어열을, 엉긴 열을 쏟아내린다. 바로 이게 도핵 승기탕에서 그 망초도 들어갔어요. 망초도 약간. 그래서 쏟아내리는 거죠. 하초에 맺혀 있는 열을 쏟아내려요. 혈은 안 쏟아내리고 혈도 같이 쏟아져 내려올 겁니다. 본방에서는 두 개의 미를 지닌 약이 가장 특색. 본방에는 두 개의 미의 약이 있는데 가장 특색이 있다. 이 두 개의 미의 약이 뭘까요? 불가불 강의로다. 그 두 개의 약미에 대해서 강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강론해봐야 되겠다.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대황 일미이다. 대황. 이 대황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불근, 겨우근, 사람이 근근히 먹고 산다 할 때 근근히 할 때 근자예요. 근소한 차이. 자, 이것이 근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몇 개 그 사례로서 한번 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요런 모양으로 해서 한 글자가 전부 근이에요. 근데 이 글자는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근근히 먹고 산다. 겨우겨우. 요거는 힘력자가 들어가서 아주 힘을 써서 부지런한 거죠. 부지런. 네, 노력하는 모습이죠. 근하게 힘을 쓰는 거죠. 근면, diligent. 자, 이거는 말을 함에 있어서 근근하게 하는 거예요. 근근, 예, 조심조심 삼가한다. 이 글자가 쓰여지는 글자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근신하다. 근신형의 벌을 받았다. 또 이것이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장례식에 갈 때에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근조 할 때 이 근자가 바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할 때 근자 아니겠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를 익히면 아주 나머지는 쪼르륵 쉽게 익혀지는 기법입니다. 단지 뭐뭐일 뿐만 아니라 대왕이라는 이 한미는 단지 뭐뭐 하는 데에 길뿐만 아니라 장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분지 실열, 기분에 있는 실열을 사시키는 데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기분에 있는 실열입니다. 허열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무서운 기분에 존재하는 기분이 혈분이 아니라 날래게 돌아가는 기분에 있는 실열을 사시키는 데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뭐도 잘한다. 사혈분지 어열, 혈분에 있는 엉긴열을 씻어내는 데도 잘한다. 혈분에 있는 어열을 씻어내는 데에 좋다 하는 대왕이군요. 그래서 도인과 더불어 서로 짝이 된 겁니다. 짝이 되어서 피를 살아나게 하고 엉긴 어혈을 쫓아내서 상득 익창하는 거죠. 서로 만남에 서로 얻어짐이 더욱 창, 읽을 때 창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일창 만들고 상득 익창한다 이 말. 더욱 빛난다, 빛날 창. 자, 두 번째로 대왕 다음으로 두 번째는 계미라는 약재 한미이다. 계미는 이미 능히 온통 혈맥하고 온양지기로서 덮여줘서 혈맥을 소통시키고 위로 치받는 상충기를 끌어내리는 등등 온통시키는 뛰어난 작용이 있다는 거죠. 계지가 이미 혈맥을 온통시켜서 증강시킨다. 거지력을 증강시켜줘요. 어혈을 제거시키는 능력을 북돋아준다. 증강시켜준다. 즉 계지가 대왕과 도인이 어혈을 제거할 때에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밀어서 어혈을 쏟아내게 하는 그런 것일 뿐 이미 그런 능력이 있는 데에다가 또 능통 대장지 경기한다. 계지가 능히 태양이에요. 태양경의 길을 통하게 해준다. 태양 방광이요. 족태양 방광. 족태양의 경기, 족태양에다가 방광의 길을 통하게 해준다. 여기서 그 태양의 경기를 통하게 해준대요. 계지가. 쩌양 이와 같이 부진 뭐뭐일 뿐만 아니라 이 계지라는 것이 유리여 양력 직달 태양지 부일 뿐만 아니라 부진 얼치에 또한 이런 뜻입니다. 뭐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부진 유리여 양력 직달 태양지 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유리여 기혈 영위가 소통 해산 시키는 데에 유리하다. 그래서 일거이수득하다. 하나를 들었음에 여러 개를 얻을 수가 있다. 일거양득이 아니라 이거는 일거수득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계지군요. 계지가 그 어혈을 제거하고 하는 데에서 그 힘을 더 불어넣어주는 그와 같은 추동력을 원통시키는 추동력을 발휘해주는 거군요. 뭐뭐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단지 이롭게 해주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뭐세
양력이 곧바로 태양의 창구, 태양의 부, 방광인데요. 방광. 태양의 부인 방광에 도달하는 것을 이렇게 유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또 유리하게 해준다. 무엇을? 기혈영이가 소통되어 해산하는 데에 유리하다. 유리한 그와 같은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일거이 수득하는 아주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군요. 이 계지를 우습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본방은 모못에 대하여 혈과 열이 호결한 서로 맺어져서 오는 월경이 폐하는 것과 자궁의 기육의 종류혹이 있는 것과 산후에 오로가 내려오지 않는 것과 및 질타 손상으로 인해서 이르는 넘어져 부딪혀서 손상당하여 이른 바인 어혈, 이런 어혈 등의 증에 대해서 또요 모두 교호적 요효라 가지고 있다. 비교적 아주 좋은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 본방은 모못에 대해서 혈과 열이 서로 맺어져서 오는 폐경이나 자궁의 기육의 혹이나 산후에 오로가 내리지 않는 것이나 또는 넘어져 손상당해서 이른 어혈 있는 등의 증에 대해서 모두 비교적 아주 좋은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본방이 뭐냐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도핵신기탕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핵신기탕? 도핵신기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도핵신기탕에 있어서 대황과 계지의 역할이 그렇게 아주 뛰어나다. 본방 시에 본방을 복용했을 때에 하이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본증 몸으로 인하여 본증이 바로 위축혈 결호 하초 한 것이므로 인하여 본증은 축혈 쌓여있는 혈이 하초에 맺혀 있는 거죠. 열과 함께 맺혀져 있는 것이 됨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의당 공복에 복약을 해야 한다. 저 아래까지 내려가려면은 배를 비워야 한다. 그래서 공복에 복약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롭게 해야 한다. 양력이 곧바로 도병소 병이 있는 이것이 그 소자인데 새둥지 소자죠. 새둥지소 병이 있는 둥지에 곧바로 치고 들어간다. 도자는 도도도 두드리기에 좋다 이런 뜻입니다. 빈속에 먹어야 그게 바로 양력이 보금자리에 있는 것에 곧바로 두드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두드려서 계속 이어지는 거 끊으면 안 되네요. 이런 데서 이제 실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드려서 공축 어혈, 두드려서 야 뭐야 너 나가 하고선 내쫓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공축 어혈, 엉긴열을 공격하여 축출해내는 데 아주 유리하다, 이롭다. 즉 빈속에 먹어야 좋다 이 말이에요. 장중경 선생께서는 방의 뒤에 덧붙이는 주에서 말하기를 선식 온복이라 라고 한 것이 바로 즉 이 뜻을 말하는 것이다. 선식 먼저 먹는 것 음식보다 먼저, 선식이라는 것은 먼저 하다. 음식을 먼저 해서 음식보다 먼저 해서 온복하라 라고 해놨어요. 따뜻하게 복용해라 라고 줄을 덧붙여 놨는데 그것이 즉 이 뜻이다. 이런 우리 몸에서 그 열이라는 것이 엉겨 맺혀지는데 열이 돌아다니면서 혈과 무능력한 정체되어 있는 혈이 활성화되지 않은 혈이 있을 때 그것을 붙잡고 맺혀져서 그것이 쌓이는 축혈증이라는 일종의 혈이 쌓여 모이는 그와 같은 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초의 아랫배에 맺혀져서 있는 상황일 때에 그것을 해소하는 방으로서 장중경 선생님이 그것을 해소하는 도핵승기탕이라는 것을 제시해 놨다는 거죠. 참으로
선각자적인 해안이 아닌가 싶어요. 대단히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로 날로 배워감에 즐거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